네, 안녕하세요. 빌딩소영의 안소영입니다. 25년은요, 브랜드가 트렌드를 만들었고, 트렌드가 부동산의 지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브랜드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연말 특집으로 25년은 어떤 브랜드가 이 부동산 시장을 주름 잡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2025년에 왜 브랜드들이 건물 시장에 뛰어들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수, 강남, 한남 이런 곳이 왜 이렇게 상권이 브랜딩 효과가 나느냐? 이것은 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읽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굉장히 빨라졌죠. 네, 이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건물의 임대 수요를 받으면서 이런 임대 수익률을 위해서 이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SNS가 살아있는 광고판이 된 이후부터 건물이 이꼴 광고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물 하나씩 사들이면서 하나의 광고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건물을 그렇게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 임대차로 건물의 수익률을 얻으면서 옛날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신축, 밸류업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훨씬 활성화하는 요게 지금 루틴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광고판 하나 있는 브랜드와 그 길에 광고판 3개 있는 브랜드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노출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브랜드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앞으로 트렌드, 이 브랜드가 잘 나가겠구나 라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장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투자를 하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의 유동성을 이끌고 그 지역이 브랜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도 같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유동성을 일으키는 지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성수동, 한남동, 압구정 딱 이렇게 세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외의 지역은 조금 죽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대로 예전에 엄청 활발했죠. 그리고 명동도 엄청 지금도 활발하지만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압구정, 성수, 한남 이런 지역들이 더더욱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지역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 중에 우리가 어떤 브랜드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저는 무신사 한번 볼게요. 무신사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싸다. 오케이. 그 로컬 브랜드들 그리고 개인이 디자인한 옷들을 끌어들여서 그 무신사 안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제 무신사의 시스템이잖아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들, 많은 디자이너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사업을 엄청 영향력 있게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패션 브랜드들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번 연도에 1조가 수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1조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 패션 브랜드를 어떻게 1조를 넘기지?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면에는 어떤 소문이 도냐면 매출이 1조를 넘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수익이 얼마 남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우후죽순 부동산을 사고 팔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쟤네 어렵나 보다. 너무 문어발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사들여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4년 매출 발표 이후에 비상경영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했었고 하고 있고,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신사한테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사가 부동산을 계속 매입을 하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개발을 하고 팔고 개발을 하고 팔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이 낸 그 수익이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900억이 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릴 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어려움을 막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사의 사례를 보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지금 무신사 보면은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그 성수 1호에 4호기 오픈이 될 거예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연무장길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용감하게도 성수 1호
5km, 그다음에 북성수 가기 전 대로변 이런 쪽에 많이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성수로도 우리가 지가 상승을 했던 게 이 무신사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서 성수의 지가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애초에 무신사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신사 말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죠. II 컴바인드죠. 네. 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깊이 무신사와 II 컴바인드의 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우리 디자이너들을 좀 키워서 자기 브랜드와 협업하게 해서 회사를 키우겠다. 이게 무신사인 것 같고 II 컴바인드는 본인들이 직접 돈 이만큼 투자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딱 이게 우리야. 이게 이제 II 컴바인드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 보입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고 그냥 이렇게 준수하게 모범생처럼 딱 짓는다고 하면 II 컴바인드는 다 내 거야. 내가 칠 거야. 건물에서 딱 드러나죠. 최근에 오픈한 우주선 같은 동연무장길, 좀 동떨어져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물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놀래요. 외국인들도 놀랄 정도로. 그럴 정도의 건물을 딱 짓는 기업이 II 컴바인드죠. 사실상은 맨 처음에 이 동문연무장길에 위치한 II 컴바인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네, 사실 여기가 갤러리로 운영이 되던 위치인데 연무장길에서 걸어서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이고 그리고 아직 상권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북성수로 가면 갔지. 그때는 우리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동연무장길 딱 짓자마자 웬일? 얘네들이 그냥 트렌드를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왜냐? II 컴바인드가 오픈했대잖아. 근데 II 컴바인드라는 브랜드를 몰라도 건물이 특이하니까 이 건물 어디 있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II 컴바인드는 자체 브랜드 지금 젠틀몬스터, 그다음에 누데이크, 템버린즈, 누플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이블웨어까지 했잖아요, 누플라. 그래서 최근에 보면서 이들이 이제 호텔업에도 뛰어들겠다. 이게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들 역시 진짜 앞서간다. 살짝 무신사보다는 훨씬 조금 트렌디하다라는 게 읽혀요. 그래서 이제는 북성수로 가는 게 아니고 동성수로 몰래 일이 생기겠죠. 예, LCDC 때는 사실은 동연무장 기대했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LCDC가. 근데 이걸 II 컴바인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II 컴바인드와 무신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성수의 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죠. 아직까지 큰 기업이 된 것 같진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껏 나온 브랜드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블루 엘리펀트. 초록 코끼리. 미안. 자, 블루 엘리펀트는요, 지금 한강로, 제가 말씀드린 용산 있죠. 그쪽에 집중하는 듯 보여요. 같은 대로 첫 번째 매장에서 마지막 매장 가는데 도보 5분 안 걸려요. 그럴 정도로 이 세 개를 그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거리 한 번만 걸으면 블루 엘리펀트 잊을 수가 없어. 이들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신사나 II 컴바인드처럼 막 공격적으로 하진 못해. 왜냐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아직 지가 덜 오른 가능성이 있는 부지에 살래 해서 들어간 게 이제 한강로죠. 예. 근데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 들어요. 여우 같아. 건물을 보면 건물주의 성향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신사는 되게 옛날부터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이었고 II 컴바인드는 공격적, 개성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 근데 블루 엘리펀트는 좀 얄밉고 굉장히 젊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한 세 개의 기업이고요. 근데 뭐 블루 엘리펀트가 최근에 젠틀몬스터하고 조금 소송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 커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하는. 예. 블루 엘리펀트가 빌딩 수영을 오면 좋겠네요. 아우, 블루 엘리펀트 X 빌딩 수영 한번 하시죠. 보고 있나? 이렇게 지금 신생 브랜드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데가 또 어디냐고 말씀드리면 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성수, 압구정, 안남, 또 명동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좁혀진다고요. 상권은 좁혀질 수밖에 없고 유동성은 이들이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을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들 이전에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에도 패션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약간 패션계의 삼성이죠, 사실. 근데 LG에서 나왔어. 사실은. LF입니다. 예. 원래는 LF가 건물에 LF라는 글자만 적혀놨지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거 잘 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개 층인가를 현수막을 쫙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LF도 이걸 읽은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라고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LF는 위치는 정말 독보적이죠. 성수대교 지나서 이제 남단을 내려오면 쫙 후광이 비치듯이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니까. 예, 신축도 되게 예쁘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번듯하게 큰 거 하나 있고, 요 맞은편 바로 왼쪽에 사실은 LF 건물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건물을 이 신사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가깝고 압구정 가까운 이 요지에.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싹 밀어버리고 하나로 이렇게 엄청 거대한 빌딩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딱 빠닥빠닥빠닥 왜 샀겠어? 아주 좋은 부지를 야금야금 사들여서 큰 목적을 잃었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살짝 겁나기도 한데 기대가 너무 됩니다. LF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LF 말고 우리나라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 하면, 사실 여자들은 LF보다 한섬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한섬. 한섬 하면 여성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고급 브랜드들. 한섬도 22년도입니다. 꽤 오래 전이죠. 청담동 대로변에 이미 사옥이 있어요, 한섬은. 근데 그 옆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총 매가 2,400억. 한 부지가 아니고 앞에 뒤에 두 개의 부지에 635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건물 규모면 연면적당 얼마로 따지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대지 평당가로 따지자면 3억 7천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금액인데, 근데 이 금액으로 매각을 하신 회장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거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 팔고 뭘 할까 하다가 결국 빌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빌딩으로 이만큼 버셨으니까. 어디 뭐 하겠어, 빌딩 사야지 하시면서 보시게 된 게 결국 왕십리였어요. 강남이 아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아니었나. 예, 왕십리 좋습니다. 일단 한섬은 청담 대로변에 그럼 2개의 건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청담 패션 특화거리로 거듭나는데 한섬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LF도 했고 한섬도 했고 또 있나? FNF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최근에 뉴스에 FNF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테일러메이드의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게 FNF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입을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 FNF가 대로변에 위치한 게 아니고 테헤란로 살짝 옆에 위치한 건물인데, 평당가 5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통 크게 사신 거예요. 성향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연면적 땅으로 따지면은 4,200만 원 정도인데, 그냥 단순 지가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의 오피스 이 가격을 FNF가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제. 5억 2천 시원하게. 이미 신축된 건물을 5억 2천에 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잘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문득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션 업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나를 봤더니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해서 잘 견디고 있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이 브랜드들 중에 투자를 진짜 잘한다는 다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3개를 추리래, 나보고. 진짜. 근데 저는 그래요. 무조건 상급지. 근데 다 상급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LF.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만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위치에 매입을 했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것에 더 멋있고, 그리고 이들은 본인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섬. 여기도 조용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잠실 마이스 개발이나 이런 게 되면 이제 연계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개발이 될 거고, 안 그래도 좋았던 위치가 더 좋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위치는 물건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없는데 어떡해.
근데 그런 위치에 지금 아주 규모가 큰 걸 2개나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먼저 선점을 했고 패션 업계이지만 부동산 일찌감치 잘 뛰어들어서 영향이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위는 지금까지 트렌드 이끄는 브랜드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과연 3위는? 두구두구두구 II 컴바인드. 사실 II 컴바인드는 급해가지고 빨리 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주도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좋은 위치에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I 컴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이끄는 것 플러스 투자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성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만약에 뭐 백사장을 샀어. 살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해서 했어. 그러면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갈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여기는 되게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25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말이 브랜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은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보시고 나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뭐 몇천억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5년 연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 이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